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100년 넘게 거슬러 올라오며 나는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허덕였고, 어떤 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쌓고도 늘 마음의 허기에 시달리며 쓸쓸한 노년을 보냈지요. 사람들은 대개 운명이 밖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106년의 세월 끝에 깨달은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운명은 당신이 매일 숨쉬고 잠드는 그 공간, 즉 집 안에서 소리 없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김영석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거운,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진심 어린 충고를 하려 합니다. 특히 50대라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집안에 이것이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기운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며 가난의 그림자는 당신의 자식 세대까지 따라 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비바람을 피하는 벽돌더미가 아닙니다. 집은 주인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우리 몸의 연장선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돌아야 생명이 유지되듯 집안에도 지치라는 에너지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가정의 몰락을 지켜보며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것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껴안고 산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모으고 쌓아두려 합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 트라우마가 되어 물건을 버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고통처럼 느끼곤 하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비워지지 않는 공간에는 새로운 복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집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겁고 눅눅한 기운이 온몸을 감쌉니다. 공기는 탁하고 시야는 어지러우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옵니다. 그런 집의 주인들은 대개 운이 없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린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쳐놓은 에너지의 감옥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정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물건들,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잔재들을 거실 한복판에 두고서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말할 두 가지 물건은 당신의 집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빈곤의 뜻으로 당신을 밀어넣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눈에는 익숙한 풍경일지 모르나 영혼의 눈으로 볼 때는 숨통을 조이는 족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미신이나 풍수지리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 세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인간의 삶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해온 한 노학자의 눈물겨운 관찰 결과입니다. 당신의 집을 비우는 것이 곧 당신의 운명을 틔우는 시작임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소중했던 친구들을 하나 둘 앞세웠지요. 그때마다 남겨진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냉정하고도 간곡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집안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주인 없는 죽은 물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입으시던 낡은 옷가지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집안 깊숙이
혹은 거실 한복판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극한 효심일 수도 있고 떠난 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람의 물건을 생활 공간에 방치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오래전 나의 지인 중 한 명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아들의 방을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보존하며 살았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조차 닿지 않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장롱 가득 채워두었지요. 그 집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습했습니다. 그 지인은 매일 아침 그 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 새가 급격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의 물건이 산 자의 공간을 점령했을 때 그 집의 운명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옛 어른들은 사람이 떠나면 그가 쓰던 물건을 정성껏 태우거나 정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남겨진 이들이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게 하려는 지혜였습니다. 물건에는 주인의 파동이 깃듭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의 파동은 고정되어 있고 정지해 있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 상충하는 두 에너지가 한 지붕 아래 섞여 있으면 집안의 공기는 탁해지고 결국 돈의 흐름과 사람의 복이 막히게 됩니다. 비단 유품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큰 실패의 기억이 담긴 물건 혹은 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아픈 기억의 파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라며 보관하는 그 낡은 서류점이 이미 고장나 고칠 수 없는 시계, 구멍난 채 방치된 낡은 가방들, 이 모든 것들은 집안의 에너지를 하향 평준화시킵니다. 가난은 흔히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난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버리면은 다시는 구하지 못할 거야 라는 공포,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겠다는 미련이 당신의 집을 고물상으로 만듭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짐을 덜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물건은 도구일 뿐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기리고 싶다면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실과 안방에는 오직 지금 숨쉬고 있는 당신을 위한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것들로만 채우십시오. 비워진 장롱 칸마다 새로운 재운 자유운이 깃들 것이며 가벼워진 어깨 위로 비로소 평온한 노년의 복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죽은 기운을 걷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집을 다시 살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슬픔에 대한 집착이었다면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가짜 생명입니다. 내가 많은 집을 방문하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거실 구석이나 선반 위를 가득 채운 먼지 쌓인 조화자와 생명력을 잃고 말라비틀어진 화분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들지 않아서 보기 좋다거나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가짜 꽃을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가짜는 결코 진짜의 에너지를 대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집안의 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 피고지는 순환 속에 존재합니다.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시간이 흘러 시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가짜 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먼지만 쌓일 뿐 계절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정체를 상징합니다. 집안에 가짜 꽃이 많다는 것은 그 집에 흐르는 운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멈춰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하고 복은 바람처럼 드나들어야 하는데 가짜 생명이 그 통로를 꽉 막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어가는 식물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비틀어진 식물을 정들어서 못 버린다며 거실에 두는 것은 집안의 병든 기운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대신 받아내어 시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든 식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정중히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순리입니다. 죽음의 기운을 거실 한복판에 두고서 어떻게 가족의 건강과 번창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짜를 곁에 두는 습관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결핍과 허영을 심습니다. 진짜 생명력을 가꿀 여유가 없어서 혹은 진짜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가짜로 겉모습만 꾸미려는 마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가난한 영혼의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십시오. 그들은 화려한 장식보다 살아있는 난초 한 분, 계절을 알리는 신선한 꽃 한 송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과 그 흐름이 주는 풍요로움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삶은 진실함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가짜 인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가짜 장식품들, 출처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수석이나 오래된 인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주인의 시선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분산시킵니다. 정신이 맑지 못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재물은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거실을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박제된 아름다움을 흉내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치우십시오. 대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머물게 하십시오. 만약 무언가를 두고 싶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두지 않는 빈 공간을 사랑하십시오. 비어있는 공간은 곧 가능성입니다. 그 텅 빈 여백이야말로 우주의 복된 기운이 마음껏 춤추며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내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간의 마음과 그가 사는 공간은 서로 거울처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마음이 어지러워 집을 못 치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온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집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영혼을 닦는 숭고한 수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고 무엇이든 쟁여두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낡고 쓸모없는 것들로 꽉 찬 집은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에너지의 금과 같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일터에서 기운을 쏟고 돌아온 당신이 기댈 곳은 오직 집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마저 잡동사니의 기운에 눌려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겠습니까?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태도는 거절과 방출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느꼈을 때 우리는 흔히 밖으로 화를 내뱉거나 속으로 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대처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에 돌아와 내 주변을 정갈히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싱크대 아래 묵은 때를 닦아내고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을 버려보십시오. 공간이 맑아지면 신기하게도 당신을 괴롭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청빈변의 삶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맑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마당은 늘 쓸려 있어야 하고 방 안에는 꼭 필요한 책상 하나와 방석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 여백의 미학 속에서 비로소 깊은 사유와 평온한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생깁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모셔둔 20년 전의 옷들, 이것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들어올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 김영석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하루 집안의 한 구석을 정해 그곳을 성소성소로 만드십시오. 아무것도 두지 않는 빈 책상 위 혹은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창가도 좋습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나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걷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물건을 비우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이 생략된 노년은 그저 물건에 파묻혀 서서히 질식해가는 삶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물건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당신은 빈곤해지지만 물건을 다스리고 공간을 창조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됩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깨끗이 씻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두 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눈에 보이는 물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집착과 허영이라는 이름의 먼지를 털어내라는 노학자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의 파도를 넘어와 보니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비웠느냐에 달려있더군요. 50세를 지나 60세, 70세로 향해 가는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결코 쓸쓸한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눈부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과거의 슬픔이 깃든 물건이나 가짜 인생의 상징들에 둘러싸여 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난은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과거에 발목 잡혀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 현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그곳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실의 조화는 당신의 생기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렇게 엎드려 보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더 좋은 기운을 위해 너를 보낸다.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과 재운 그리고 건강한 기운이 들어올 길을 닦는 숭고한 예식입니다. 나 김영석이 믿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갈한 공간에서 나옵니다. 주변이 깨끗해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말에 힘이 실립니다. 품격 있는 말은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살며 목격한 운명의 선순환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다 떨구듯 우리도 남은 생을 찬란하게 완성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짜 빛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 빛은 가난을 물리치고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의 이 투박한 조언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이 죽은 것들의 저장소가 아닌 살아있는 기쁨의 정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무거운 과거를 놓아주고 맑고 투명한 오늘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비우고 그보다 더 큰 복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축복입니다.